돌봄의 한계를 넘어 다시 사람을 잇는 복지. 2024년 10월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이선희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12분의 어르신을 돌보는 그는 하루에 4번의 식사, 2번의 세탁, 3번의 기저귀 교체를 혼자 해냅니다. 그의 손에는 늘 고무장갑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덜 넘어지셔서 다행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230만 원. 하지만 그가 돌보는 어르신 한 분의 요양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습니다. 복지는 늘었지만 복지를 버티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의 구조 자체가 버티지 못하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한겨레 신문 2024년 11월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손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50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6만 명뿐입니다. 나머지 200만 명은 떠났습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다가 내가 아파서 그만뒀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이면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의 구조는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현장에서는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복지는 점점 도표 속 정책이 되어갑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은 있지만 사람을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복지의 현실을 압축합니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복지는 사람의 시간도 마음도 점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65세 이상 환자가 병상 점유율의 52%를 차지합니다. 의료진의 절반은 탈진 상태입니다. 응급실에선 젊은 간호사가 밤새 울고 복도에는 휠체어가 줄을 섭니다.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인구의 위기입니다. 한 의사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방의 현실은 더 절박합니다. 강원 태백, 전남 고흥, 경북 의성. 마을의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버스는 멈추고 장례식장만 남았습니다. 한 마을 어르신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장례식이 마을 유일한 모임이에요. 그 말은 슬프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이건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멈춘 사회입니다. 복지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원리는 남았지만 그걸 지탱할 사람과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복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복지의 시작은 사람을 돕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지는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돌봄은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지만 그 손이 지쳐 쓰러질 때 복지는 멈춥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먼저 겪었습니다. 1990년대 고령화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일본은 복지를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요양시설, 간호로봇, 국가보조금.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한 일본의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일이 되었다. 한국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이 짧은 말이 복지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복지는 간호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복지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복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존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봄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듯이 고립이 생기기 전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방복지의 철학입니다. 예방복지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지속력을 키우는 복지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우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배움이 젊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72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도 못 그었는데 이젠 마을 전시회에서 초대 작가로 불러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알았어요. 나도 아직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이 한마디가 예방복지의 본질입니다. 복지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복지는 시스템이 복지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치지 않게 구조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식단이 바뀌고 활동량이 줄면 생활코치가 바로 연결되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방엔 자동으로 안부 알림이 갑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엄을 잃지 않게 돕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랜드입니다. 시니어랜드는 노년의 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자유를 설계한 복지 도시입니다. 여기선 돌봄이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걸을 수 있는 실내 워터로드, 12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형 주거, 의료와 문화, 식사와 정서가 연결된 구조.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여긴 누가 나를 관리하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거든요. 복지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지원이 아니라 지탱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존중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복지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시대를 지나 함께 살아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시니어랜드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복지의 미래를 실험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그 길 위에 서 있을 겁니다. 노년은 특별한 세대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신입니다. 복지의 재설계란 결국 사람을 다시 잇는 일입니다. 잊혀진 이름을 불러주고 지쳐있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 그게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할 복지입니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입니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돌봄의 한계를 넘어 이제 복지는 다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시니어랜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세대가 함께 버티는 사회편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